7월 1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드를 가지고 신경을 그렇게 긁어대니 어찌 그리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요, 어제 성주에는 이 사드 기지 안에, 그러니까 성주 옛날 골프장 안에 있던 트럭이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그 안에서 아마 물자들을 싣고 기지 안에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트럭이 고장이 나서 그 트럭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견인차가 들어가야 고장이 난 트럭을 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 1,500명이 주민 10명이 막았으니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알래스카에서 사드 요격 실험이 성공해서 지금까지 14번의 각종 미사일, 짧은 거, 긴 거, 중거리 다 마쳤습니다. 백발백중 요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미 의회가 사드 배치를 이렇게 명문화, 즉 글로 확실히 한국 배치를 남겼습니다. 이제 철회 가능성은 희박하고, 사드가 만약에 철회된다면 한미 관계는 끝장나버리게 됐습니다. 먼저요, 어제 군의 견인 트럭이 뭘 사드 기지 안에 이렇게 제공하려는 것도 아니고, 안에 고장난 트럭을 밖으로 드러내오기 위해서 들어가려니까 이거를 갖다가 경찰 1,500명이 투입됐는데도 1시간 만에 철수를 한 겁니다. 주민들 10명 반대한다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촛불혁명 정신입니까? 참 기가 찹니다. 자, 이 레카차라고 부르는 10톤짜리 군환차가 이 사드 기지 안에서 고장난 군용 트럭을 끌어내기려고 통행 지원 요청을 경찰의 군이 한 모양입니다. 군은 독자적으로 사드 기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고립된 섬처럼 갇혀 있어서 헬리콥터가 각종 장비나 유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밥 먹는 급식 차량 이 세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군환차와 더불어서 급식 차량 세대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다는데요. 아침 7시 50분부터 어제 주민 이 마을 해관에 이렇게 한 10여 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사드 기지에 다른 발사대를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길목을 점거해서 8시 반에 아침에 결국 군은 군환차를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까봐 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다. 부식 차량 외에 군환 차량이 추가된다고 경찰에 알렸는데 경찰이 좀 오버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군대가 말할 내용입니까? 저 군부대 앞에 기지를 가로막는 저 불법 난동 주민들을 즉각 이렇게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군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자, 이 소승리에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민노총 정교조가 참가하는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리는데, 이날 10시에도 한 2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요, 이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4월 26일부터 이 짓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차선 도로를 절반을 테이블, 의자, 파라솔, 즉 우리가 바다에 놀러가면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순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검문하고 있고, 11인승 승합차, 경찰 차량도 검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그동안에 한 3차례 정도 주민들을 철거하는 척 쇼만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 검문소에서 기지까지 고작 2km밖에 안 되는 거리를 정리를 못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헬리콥터로 군수품과 병력을 실어 나르는데요. 군인이 들어갈래도 헬리콥터 타고 가야 됩니다. 군인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넣으면 또 봉변을 당하겠죠.
자, 이런 정말 기가 찹니다. 문재인 정권, 좀 정상적인 정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한국에는 사드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온갖 군데 다 떠들어댑니다. 사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옛날에는 안정성 이야기하다가 요즘 안정성은 쑥 들어갔습니다. 사드가 실효성이 있냐? 자, 어제 알래스카에서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첫 요격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사드가 요격 시험에 이전까지 13번 해서 다 성공했는데, 이전까지의 성공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과 준중거리 미사일 등에 대해서 요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IRBM이라고 부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ICBM 전 단계죠. 그래서 이 IRBM은 5,000km 정도 안팎으로 넘나드는 이 미사일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탄도미사일은 맞죠. 그래서 사드가 낮은 고도의 짧은 미사일은 잘 요격을 할 수 있지만, 노동이나 스커드 ER 같은 거는 성공하지만은, 과연 사드가 이 ICBM이나 IRBM 정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해 왔는데요. 알래스카주 고대학 기지에서 진행된 시험에서 사드가 IRBM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격 시험은 태평양의 하와이 상공에서 이 공중에서 수송기가 IRBM을 발사했습니다. 알래스카 쪽으로요.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배치된 사드 탐지 레이더, 한국에 와 있는 이런 것과 비슷한 레이더가 탐지를 해서 추적을 한 뒤 요격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키는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사드 요격 미사일은 적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에 파괴하는 직격행입니다. 이 직격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근처에 가서 터져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폭발에 의해서 터주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것은 총알이 총알을 맞춘다고 직접 가서 부딪히는 형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제 이 요격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미국 군의 미사일 방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친 길고 짧은 이 종류의 모든 미사일 실험에 다 성공했는데요. 자, 이번에 미국이 굳이 요격 시험을 한 부분은 북한이 ICBM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을 해서 핵 공격을 할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용성도 안정성도 다 검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북한이 ICBM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어선 마당에 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면서 사드 배치를 중단한 이 일도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꿀 거라고 하는데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적당히 핑계를 대서 적절한 시기, 즉 1년쯤 걸리는데 이걸 뭐 단축해서 조금만 하기로 했다면서 마무리를 하고, 연내 지금 외관 기지의 창고에 있는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해서 전체 배치를 완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법대로라는 소리를 계속하면 1년 이상 연장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점쳐져 왔죠. 자, 지금 미국은 곧 한국군에 북한의 핵과 ICBM의 이제 기술이 점점 정교해져서 완성 단계에 이르르고 있으니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한미 공조 차원에서 사드 지금 발사대 전량을 다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이 경우에 한국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운운하면서 이거를 거부하다가는 아마 사단이 크게 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요, 내년 이 회계 연도 안에 국방예산법 안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명문화하고 나섰습니다. 미 의회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예산법안에 의회는 평화적인 군축을 위해 미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해 영내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습니다. 2017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미국 의회로서는 자기 나름대로 지난해 2017년에는 없던 이런 조항을 새로 담은 것은 북한의 ICBM과 핵의 미사일 위협에 따라서 한국 방위를 갖다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해 재래식 능력은 물론 미사일 방어, 해구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총괄하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명문화했습니다. 자, 이 미 의회의 사드 배치 명문화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 주장은 이제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자, 미국 의회가 자기들의 예산법에 미국이 자유로 한국과 이런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한국의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 했으니 한국에 돈 내놔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자, 문 대통령, 이제 사드가 미국에서는 의회 예산법의 명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시비를 걸 이유도 없고요. 요격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시비 걸 문제도 없어졌습니다. 사드의 안정성은 요즘 좌파들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포기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건 입증됐으니까 하는 소리겠죠. 이제 남은 것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그 서주석 차관이라는 사람이 주민들한테 2번이나 가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참가해달라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드 배치 필요하다란 말은 했다는데요. 그거는 그냥 배고프면 밥 먹는다만큼, 배 아프면 화장실 간다 소리만큼 당연한 소리니까 그런 소리 한국에서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미국 가서 하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요, 오늘부터 공권력 동원했어요. 전부 체포하고, 외부인이 개입을 했을 때는 체포해서 그 외부인의 한마디로 누가 사주를 했는지, 사상적으로 친북 종북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정면 조사를 좀 하길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니까 전부 다 갈아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해서 사드도 지금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북한이 한국에 사드 배치되는 거, 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되는 거,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친북 종북 라인으로 사주 내린 것 때문에 그 앞잡이들이 나와서 지금 저러고 설치는 부분을 현 정권도 칼라가 이상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딱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후에도 계속 저렇게 사드 사설 검문소가 사드 기지를 갖다가 이렇게 봉쇄 차단하고 애를 먹이는 것을 공권력이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면 저는 경찰청장 물러갈 때까지 씹어대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많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요,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경찰력이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가, 누가 그렇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는 척 하면서 사실은 좀 방치해라 이렇게 시킨 것인가 고백하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누군가 청와대에서 시켜서 경찰청장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흉내만 맨날 냈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청와대가 사드 시위대를 사주를 해서 그야말로 경찰이 끌어내지 못할 거니까 적당히 막는 척을 좀 하고 있어라. 그래야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할 명분이 있고, 그래야 북한을 또 협상에 끌어들일 시간도 벌고 중국에 대해서
시간을 벌었으니 북한을 좀 협상을 하자 하는 도구로서 저 사드 배치 반대 시위대를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월 26일부터) 이 짓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차선 도로를 절반을 테이블, 의자, 파라솔, 즉 우리가 바다에 놀러 가면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순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검문하고 있고 11인승 승합차 경찰 차량도 검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그동안에 한 3차례 정도 주민들을 철거하는 척 쇼만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 검문소에서 기지까지 고작 2k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정리를 못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헬리콥터로 군수품과 병력을 실어 나르는데요. 군인이 들어갈래 해도 헬리콥터 타고 가야 됩니다. 군인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넣으면 또 봉변을 당하겠죠. 자, 이런 정말 기가 찹니다. 문재인 정권 좀, 그런데 경찰 1,500명이 주민 10명이 막았으니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알래스카에서 사드 요격 실험이 성공해서 지금까지 14번의 각종 미사일, 짧은 거, 긴 거, 중거리 다 맞췄습니다. 백발백중 요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미 의회가 사드 배치를 이렇게 명문화, 즉 글로 확실히 한국 배치를 남겼습니다. 이제 철회 가능성은 희박하고 사드가 만약에 철회된다면 한미 관계는 끝장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요, 어제 군의 견인 트럭이 뭘 사드 기지 안에 이렇게 제공하려는 것도 아니고 안에 고장난 트럭을 밖으로 드러내오기 위해서 들어가려니까 이거를 갖다가 경찰 1,500명이 투입됐는데도 1시간 만에 철수를 한 겁니다. 주민들 10명 반대한다고요. 안에 이렇게 한 10여 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사드 기지에 다른 발사대를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길목을 점거해서 8시 반에 아침에 결국 군은 군안차를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까봐 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다. 부식 차량 외에 군안 차량이 추가된다고 경찰에 알렸는데 경찰이 좀 오버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군대가 말할 내용입니까? 저 군부대 앞에 기지를 가로막는 저 불법 난동 주민들을 즉각 이렇게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군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자, 이 소승리에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민노총 정교조가 참가하는 사드 반대 집회가 열리는데 이날 10시에도 한 2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경찰은요, 이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7월 1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드를 가지고 신경을 그렇게 긁어대니 어찌 그리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요, 어제 성주에는 이 사드 기지 안에, 그러니까 성주 옛날 골프장 안에 있던 트럭이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그 안에서 아마 물자들을 싣고 기지 안에서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트럭이 고장이 나서 그 트럭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견인차가 들어가야 고장이 난 트럭을 끌어낼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촛불혁명 정신입니까? 참 기가 찹니다. 자, 이 레카차라고 부르는 10톤짜리 군안차가 이 사드 기지 안에서 고장난 군용 트럭을 끌어내리려고 통행 지원 요청을 경찰의 군이 한 모양입니다. 군은 독자적으로 사드 기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고립된 섬처럼 갇혀 있어서 헬리콥터가 각종 장비나 유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밥 먹는 급식 차량 이 세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군안차와 더불어서 급식 차량 세대도 같이 들어가려고 했다는데요. 아침 7시 50분부터 어제 주민 이 마을